예, 저는 청강문화산업대 박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O2O 트렌드로 배우는 서비스 및 플랫폼 전략 중에 O2O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양면 시장과 플랫폼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O2O의 정의와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O2O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것이 2010년 8월에 트라이얼페이 CEO인 램펠이 테크크런치에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커머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O2O란 말이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커머스 분야에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O2O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커머스뿐만이 아니고 뭐 헬스케어, 리테일, 뭐 공유경제 여러 분야에서 O2O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당시에 이제 그 O2O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룹폰, 오픈테이블, 뭐 레스토랑닷컴 이런 서비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의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O2O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현재까지 O2O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에 O2O가 처음 유래되었을 때와 달리 지금의 O2O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O2O는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O2O 마케팅, 넷샵이라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모바일 결제, 그다음 다양한 리테일 쪽 분야까지 O2O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O2O가 단순한 트렌드일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일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O2O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도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쇼핑도 했었고요. 또 예약도 했었고 또 결제도 했었는데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모바일 온라인 커머스 또 모바일 뱅킹, 온라인 예약 등과 O2O 커머스, O2O 기반의 뭐 뱅킹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서 피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로 피자를 주문했다면 사실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에 있는 피자를 우리는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셈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O2O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O2O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양면 시장의 플랫폼을 이해하고 있느냐, 또 양면 시장의 플랫폼을 역할을 하고 있는 매개체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O2O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의 장점들은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즉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온라인은 편리하게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들을 결합한 그래서 채널 간의 양면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이것을 O2O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2O가 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 거의 20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가정에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보다 더 높아진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 전략에서 모바일 온리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모바일만 이용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같이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바일만 이용해서 쓰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O2O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O2O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양면 시장에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은 식당과 소비자가 연결되어서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현재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야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1% 정도 되니까 우리가 연간 3조의 야식을 먹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식의 정의는 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야식이라는 것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먹는 음식을 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드시면 야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우버를 많이 들고 있죠. 우버는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마찬가지로 양면 시장에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도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우버의 원래의 목적은 대부분의 자동차들,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주차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잉여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공유경제의 모토고요. 그래서 우버는 이런 놀고 있는 자동차들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O2O 기반의 운송 네트워크 공유경제 기업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공유 자원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승객과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존 사업자, 즉 택시 사업자들이 생계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항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이제 온라인 기업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오프라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O2O는 과거에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었지만 지금은 뭐 오프라인 투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O2O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은 온라인 기업들은 오프라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반대로 오프라인은 그런 환경에서 본다면 온라인 기업들보다는 더 효과적이죠. 오프라인에 실체가 존재하고 그들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훨씬 오프라인 기업들이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기업들이 지금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O2O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마존 대시 그리고 또 최근에 출시된 아마존 대시 버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O2O 사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명한 TV 광고도 하고 있는 실업 그리고 직방,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기업들도 온라인 진출을 추구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교보문고의 바로드림 같은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책을 찾아갈 수 있는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옴니채널 전략이라는 걸 이용해서 온라인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리테일 커머스 기업들이 자기 채널 간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O2O 옴니채널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O2O 옴니채널이라는 챕터에서 다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제 뭐 베스트바이, 메이시스 백화점,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O2O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O2O에는 어떤 기술들을 이용하고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야지 될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오펜스라는 것들을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뭐 QR코드, 뭐 GPS 이런 것들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좀 더 효과적이고 활용 가치가 높은 비콘, 지오펜스 등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O2O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대부분 GPS보다는 비콘 같은 블루투스 기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GPS는 실내에서는 측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측이까지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랑 비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를 정확히 찾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2O 기술에서 가장 향후에 기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빅데이터와 이제 핀테크입니다. 빅데이터는 사실은 뭐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기술이지만 활용도란 측면에서 본다면 이 O2O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사용 패턴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결제 또는 간편 결제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업들과 오프라인 기업 모두 O2O 커머스를 위해서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어떤 비정형 구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O2O 국내 사례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기업용 모바일 식권 앱, 식권 대장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O2O 시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종이 식권 또는 식대 장부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배달의 민족 같이 배달의 민족의 경우 이제 식당과 야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였다면 여기도 식권도 마찬가지죠. 식당과 직원, 기업의 직원들이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길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브리치라는 겁니다. 이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패션 아이템을 중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가로수에 이제 옷가게가 많이 있는데 그 옷가게에 유명 브랜드 말고요. 진짜 전문가들이 딱 찍어서 좋아할 만한 아이템과 브랜드들을 일반인들은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브리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 가로수길에 있는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과 온라인의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O2O 서비스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치 기반으로 가족 안심 서비스 팸이라는 거고요.
위치 측이 기술 이용해서 가족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가 상호 공유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워낙 요새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애들 같은 사회적 약자, 여성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 안심 서비스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리테일 분야, 특히 유통 분야에서 고객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무선 신호, 또 자체 개발한 센서 등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의 행동, 동선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워크 인사이트라는 말 그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움직이는 소비자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주고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조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고요. 현재 출시 1년 만에 한국하고 일본에서 350개 매장에서 1,500개 센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커머스, 리테일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동차 외장 수리 온라인 역경매 방식의 카닥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의 외관에 문제가 생기면 사진 3장만 찍어서 등록을 하면 내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이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경매 방식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물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기능에 대해서 판매자들이 가격을 제시해주는 형태. 그래서 가격 비교가 이제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 서비스는 어쨌든 카센터들을 많이 제휴를 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카센터라는 매개체, 소비자와 카센터를 이어주는 매개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현재 한 6만 5천 건 정도 견적이 주고받을 정도고 대도시 중심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서비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토에 대한 정의와 유래 그리고 간단한 사례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